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짧은 장마와 이른 폭염이 겹치면서 농산물값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폭염 영향으로 이제 밥상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농작물 가격 밀어올리고 있는데 수박 한 통을 사려면 3만 원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네, 제가 분장실에서 그 얘기에 또 욕먹었습니다. 네. 수박 한 통이 정부 통계로는 사실 한 28,000원대예요. 지난해에 비하면 20-30% 올랐는데 무슨 얘기냐. 대형마트 가봐라. 한 통에 4만 원. 백화점 가면 5만 원이다. 7,000원의 용기값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수박값이 올랐느냐? 사실은 지난달에는 그렇게 일자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일자량이 줄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또 폭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육 자체가 지연이 되고요. 근데 수박은 제철 과일이잖아요. 여름 다가오니까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수박만 놀랐느냐? 복숭아도 올랐어요. 말랑말랑한 백도 10개가 지금 한 23,000원대 팔리고 있고요. 토마토 1kg이 한 4,600원을 돌파해서 35% 올랐습니다. 야채로 더 심각한데요. 지금 오이, 애호박은 무더위에 따른 생육 지연으로 가격이 각각 25%씩 올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열무김치 좋아하실 텐데 열무, 상추가 2자릿수 넘게 올랐는데 이 폭염과 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제 서민 장바구니 물가가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문제는 폭염은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요.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농산물 가격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축산, 수산물 가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같은 수산물, 돼지, 닭 같은 가축도 올해 폭염으로 40만 마리 가깝게 폐쇄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여름 내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0도 가까운 폭염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히트플레이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히트라는 게 폭염, 그렇죠. 열 때문에 네. 물가 전체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구를 험하게 쓴 대가가 그대로 인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폭염 때문에 지금 인간도 힘든데 가축, 수산물이 대량 폐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하루에만 돼지하고 닭, 가축 16만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를 했습니다. 올해 누적으로 보니까 폐사한 가축 수가 38만 마리 육박을 하고 있는데 1년 전에 비해서 7.6배, 8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직접적으로 수산물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수온이 오르게 되면 플랑크톤이 많아지고 적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고기 집단 폐사하면서 양식장에 지금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 말씀하셨던 고등어 소매 가격 한 손이 7,000원에 육박합니다. 평년보다 73% 비싸고요. 지난해보다 37% 올랐는데 우리 오징어 주로 이제 차가운 물에 서식을 하게 되는데 물오징어, 냉동오징어 한 마리가 5,000원에 육박을 하는데 22% 이상 오른 상황이고 또 인기 횟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어, 우럭도 2년 연속 폭염 피해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란값 아마 계속해서 고공행진이야. 석 달치 한 판에 7,000원입니다. 근데 초복에는 뭐 삼계탕. 삼계탕인데 지금 초복 앞두고 폐사한 가금류가 늘다 보니까 닭고기 이제 수급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근데 다음 주에는 또 비 예보가 돼 있어요. 비 예보가 오면 이 채소류 이제 채소류의 경우에는 품질이 떨어지고요.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농축수산물이 기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이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밥상물가 비상 걸리면서 정부가 이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출하량 뭐 늘리고 그다음에 생산가 좀 낮추고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 같은데 보완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정부가 이제 긴급히 이런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배추 사전 비축 물량을 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우 닭고기와 같은 이제 당류도 이제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다 계란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체 합산해서 이제 50% 할인 행사를 하면서 수급 조절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다음 주에는 물가 안정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단기 대책만으로는 충분치는 않습니다. 기후 변화가 좀 일상화가 되면서 지금 물가 불안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이제 기상 예측 기반의 작황을 조기 경보 예측 가능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네. 여기다가 이 재보험을 들어서 물류나 냉장 인프라를 좀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수입 대체품, 수급 분산 전략을 통해서 폭염을 단기 기상 제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소비 쿠폰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됩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 대통령이 이제 소비 쿠폰 효과 극대화 주문을 했어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지급 금액도 다르고 사용하는 지역, 장소도 한정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소비 쿠폰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수 활성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한 업종과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에선 쓸 수 있다. 그리고 사용 가능 업종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선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되고요. 동네 마트 됩니다. 약국, 학원 같은 데서 사용 가능한데 좀 헷갈리는 게 프랜차이즈점이에요. 편의점, 커피 전문점, 치킨집, 편의점 중에서도 네. 직영점이 있습니다. 대기업 관할이기 때문에 직영점은 안 되고요. 가맹점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예. 여기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그럼 어떻게 가맹점 여부인지 아느냐? 정부가 이제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 업장이라고 스티커를 이제 부착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소비 쿠폰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1차 신청은 이제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8주 동안 이어집니다. 신청은 온라인, 예.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고요. 신청 첫 주 신청자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이 됩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예. 그리고 금요일은 5와 0.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은 성인은 본인이,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는데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예. 소득하위 90%에 대해서 10만 원을 추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준은 9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생 쿠폰은 본인이 신청하고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11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네, 근데요, 이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 쿠폰 안내 메시지 겨냥한 문자 메시지 사기 기승 부리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민생 쿠폰 관련해서 정부가 문자를 보내는데 URL 누르러 보낸다? 이거 100% 사기입니다. 예. 이런 이제 링크가 있는 문자는 사기이기 때문에 삭제 누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에 하나 의심된다, 내가 감염됐다라고 하면 국번 필요 없이 118 전화하시면 무료 상담이 가능한데 부모님들 걱정해요. 이게 그렇죠. 눈이 안 좋으시니까 누르실 수 있고 그렇죠. 정부에서 돈 준다는데 자녀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대비책 잘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